그 국회에서 국민의힘이죠. 한기호 의원 국방위 국정감사 도중에 문자가 찍혔는데요. 네. 이거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신원식 안보실장과 나눈 대화입니다. 이제 한기호 의원이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한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신원식 안보실장, 현직 안보실장입니다. 이거 사적 대화가 아니고요. 현재 안보실장이 네, 잘 챙기겠습니다. 오늘 긴급 대책회의 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이 뉴스에서 봤습니다.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런 대화가 지금 사진이 이제 포착이 된 거죠. 이제 저 문자 하는 장면 자체가. 아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한기호 의원이 이분도 이제 군인 출신인데 삼성 장군 출신인데 우크라이나 통해서 북괴군을 폭격하자. 이걸 심리전에 써먹자. 아니 의원님 이게 나올 수 있는 발상인지 좀 분석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북한하고 뭐 전쟁이라는 파국을 감수라도 해서 예. 위기를 고조시키고 싶어 안달이 났다면 저런 메시지가 가능하겠죠. 아하. 근데 이 말대로 됐을 때의 상황을 한번 예상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유럽의 전쟁이 한반도로 불똥이 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예. 그게 3차 대전 아니고 뭡니까? 3차 대전. 네. 아니 지금 중동에서도 지금 전쟁 중이고. 전쟁이 아니라 막 확전이 예.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저 중동을 보면 세계 이제 저기 정치학자들이나 전략가들이 지금 세계는 3차 대전 문턱에 와 있다. 예.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는 터입니다. 그런데 저대로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군사력을 지원해서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끔찍한 피해를 받도록 격파하고 네. 그것을 이제 한반도에서 우리 정부가 과시하게 되면 이제 러시아 정부가 북한군이 그동안 북한에서 그토록 원했던 네. 군사기술 제공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한반도에서는 새로운 그 위기 국면이 그대로 조성이 되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저기 중동에서 이란이라든가 예. 그 저기 레바논 쪽에 이게 일정 정도 신호를 줍니다. 사실은 그 저기 러시아가 타국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현실화된다 그러면 예컨대 북한의 예. 군사적 지원 세력이 된다는 가능성이 나타나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만 안 있죠. 왜 그러냐? 이란의 뒤에 러시아가 있거든. 예. 이란 jet 미사일이 다 구소련 jet 미사일이고 러시아, 아니, 소련 거. 대부분 예. 북한하고 또 교류하면서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위기가 있다면은 이건 뭐야? 이란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그래서 예방 공격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고 아하. 지금 네타냐후가 이란에 보복하겠다는 걸 연일천명하면서 표적을 찾고 있다 그랬거든요. 원자력 시설을 칠까, 석유 시설을 칠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건 너무 심하잖아. 예. 그러면 군사 시설을 때릴게. 지금 이런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틈을 타가지고 이제 저기 뭐야 예고된 전쟁이 지금 지금 현실화될 조짐이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란도 또 새로운 계산을 할 거고 예. 때마침 미국 대선 중이고 지금 대선이 이제 그래서 임박했으니까요. 이제 미국의 권력의 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거고 대선 끝나도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통제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게 저기 위기는 원래 예방하고 관리하는 건데 예. 누가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을 우리가 봤을 때도 1차 대전은 유럽의 100년 만에 찾아온 전쟁입니다. 예. 70년 이상은 긴 평화를 누리다가 이제 전쟁은 없을 거라고 안이하게 젖어 있는 사이에 예. 딱 한 발의 총성. 아하.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세르비아 청년이 암살한 예. 거예요. 이게 사라예보의 총성이라고. 그러면서 위기가 발생해가지고 오스트리아가 이걸 이제 저기 뭐야 그 세르비아 청년 내놓으라고 쳐들어가니까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이 독일이었거든. 예. 그래서 이제 그 동맹국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전쟁이 일어난 건데 예. 처음엔 다 국지전이었다고. 예. 그런데 그 유럽이 그때 완전히 무정부 상태. 이 저 어떤 그 국제 관계에서 협력 체계가 다 사라져가지고 아하. 요거 관리하면 될 위기를
무엇에 홀린 듯이 빨려 들어가다가 1차 대전이 나가지고 4천만 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화약고가 터져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도 이걸 그리고 독일의 빌헬름 환자는 전쟁 일으키면서 낙엽이 지기 전에 전쟁 끝날 거야. 가서 손만 보고 올게. 이렇게 갔는데 예. 4년이 걸렸어요. 어허. 그리고 2차 대전도 히틀러가 예.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할 때는 영국의 챔벌린 수상은 저거 국지전으로 끝나. 좀 그래서 안이하게 생각했군요. 미넨 협정을 예. 체결했는데 웬걸 이게 아시아까지 불똥이 튀어가지고 6천만 명이 죽었어요. 양대 전쟁 끔찍한 합쳐서 일입니다. 1억 명이 1억. 전쟁터에서만 사망한 게 1억이요. 그 폭격이나 이런 걸로. 후유증 그러니까 빼고도. 두 번의 세계 대전으로. 예. 아니 지금 이랬는데 다 그랬는데 예.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으로 이끌어서 예. 이제 이 공급망의 혼란과 이 높은 전쟁에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쏟아본 게 2천억 달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거기에 이거 더 이상 미국도 감당 못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예.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안정시켜서 네. 그걸 종전 협상을 할까 하는데 젤렌스키 이자가 종전은커녕 확전을 해버린겨. 아하. 러시아 본토까지 쳐들어가 버렸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으로서도 너무나 이게 골치 아픈 지금 상황이 골치 된 아픈 거죠. 상황이고 예. 이 전쟁이 이제 3년째 접어드는데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무슨 소리야 종전 없어 확전을 해버렸는데 곧 젤렌스키가 던진 신의 한 수에 예. 윤 대통령이 덥석 몰아가지고 나도 또 깨어버린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군대 보낼게 뭐 이런 식의 무기 보낼게 이러네. 아니 이걸 미국이 예. 이런 걸 갖다 동의하겠습니까? 예. 아니 근데 네?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사실은 중동도 지금 화약고가 터진 상황이고 또 유럽에서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반도까지 위기가 더 고조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이걸 왜 초래하고 정부가 왜 두 손 놓고 있냐는 건데 제가 김지호 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현재 안보 라인이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안보 라인 말씀드리는 건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 대통령 충안고 1년 선배죠. 신원식 직전 국방부 장관인데 역대급 무능했던 그 분짜자 분짜입니다. 거기다가 김태효 1차장, 신원식 밑에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김태효가 더 실세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태용 국정원장도 지금 뭐 거의 국정원이 이 국내 정치의 지금 안보를 또 이용하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국방부와 외교부가 완전히 배제되는 이런 불안한 안보 라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사실은 좀 제가 정말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예.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권 초기부터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은 적이 없고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인정을 못 받고 총선 대패 이제는 이제 여권 내에서도 자중 질환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 올해 들어서는 좀 분별력 없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액트지오 예. 영일망 석유 개발 같은 건도 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뭔가 그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떠한 공공기관에서 좀 눈속임용으로 보고를 했는데 예. 이걸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야 이거 하면은 우리 국정 지지율이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으로 그냥 느닷없이 발표를 해버렸고 예. 체코 원전 수주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숙성되지 않았는데 지지율에 쫓기다 보니까 갑자기 막 체코 가가지고 예. 정상회담을 해서 뭐 사기꾼 소리를 듣고 망신을 당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안보 라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 탄핵도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당정 관계 불협화음, 자중 질환 이런 예.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러시아의 푸틴, 이스라엘의 네탄야후처럼 뭔가 좀 국지전이라도 도발이 되면 뭔가 우리 정권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지지율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러한 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게 매우 우려스럽고요. 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처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일으킬 때 3년간 이렇게 전쟁할 줄 알았습니까? 2달이면 끝난다 그랬습니다. 하마스 72시간 안에 끝난다 그랬어. 예. 72시간. 하마스가 이스라엘 막 공격하고 사람들 예. 납치할 때 예. 하마스의 지도자들 한이에 예. 이런 사람 다 암살될 줄 알았습니까?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볼 사항 아니고요.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진지한 접근이 아니, 필요하다. 예. 아 지금 큰일 나겠어요. 아니 그리고 요게- 저도 의원님 예, 그 말씀 꼭 들어가기 한 전에 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 의도된 비상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비상 상황을 의도해서 뭐 계엄 논란도 그때 나온 거고 안보 보란도 의도된 비상을 이 정부가 지지율을 올릴 길이 없으니까 이걸 쓴다는 건데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 국민적 우려 어떻게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는 아는 게 없어요. 평양에 나온 무인기가 어디서 날려보낸 무인기인지 실제 모르는 것 같고 저기 북한군이 러시아 가서 지금 하는 일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는 것 같고 예. 모르는 상태에서 떠들다 보니까 아, 이제 흰 소리가 나오는 건데 일단은 그 우리가 그 병법에서 지피지기란 말이 있죠. 예. 그건 병법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허세를 부리면 더 위험해진다는 게 손자가 2000년 전에 우리한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지금 저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 예. 지금 국지전의 위협을 많이 얘기하는데 옛날에 제1, 제2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뭐 포격자 사건 우리가 국지전을 많이 겪었어요. 예. 그리고 국지전까지 갈 뻔한 거는 더 많아. 까딱 잘못하면 가는. 예. 근데 그때는 왜 국지전으로 종결이 됐느냐? 북한을 제외하고 주변 4대 강국과 전 세계가 다 이 위기를 억제하는데 협력을 했고 예. 대한민국의 우방국들이었고 그렇게 하면서 외교 자산이 풍부했어요 우리나라가.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어. 우리가 주변국하고 다 사이가 좋았거든. 예. 이건 대한민국의 황금기였어요. 이런 상태에선 북한이 위기가 발생해도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예. 또 우리가 국제사회의 지지라는 정당성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확전을 안 해도 예. 항상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어떤 국제사회에서 전쟁의 위험을 가둬버리는 이 빗장이 풀려버렸어. 지금은. 지금 상황은 예. 그렇죠. 우선 중국 러시아 입장을 모르겠어. 예. 그리고 북한은 이미 러시아하고 거의 동맹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 너무 깊어졌고요.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미일 안보 협력했는데 일본이 뭐 아는 걸 우리한테 일일이 갖다 주면서 지금 걱정 한마디 해주느냐? 예. 지금 일본은 아무 말도 없어. 어. 그렇게 보면 너무나 좋았던 화양연화 세월이 예. 지금은 굉장히 나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교전이 발생했다 하는데 이게 국지전으로 종결된다는 보장이 없어. 보장이 없다. 왜냐하면은 정책 수단이 너무 이게 협소하고 아는 게 없어. 이 위기가 왜 일어났는지 몰라. 근본적인 지식이 없다. 예, 그러니까 한 가지 비근한 예로 2월 중순에서 3월 초까지 예. 우리나라 주식 대폭락 사태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 주식 폭락 사태가 그때 있었어요.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막 했었죠 그때. 예, 그때가 이게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말아먹는 시작점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정부가 뭐 한미 연합 훈련 앞두고 북한이 총선 때 도발한다, 제2의 천안함 사건이 일어날 거다. 이걸 1, 2월에 무지한히 위기를 고조시켰거든요. 예, 총선 앞두고. 신원식 장관은 BBC에 나가서 제2의 천안함인 사건이 일어날 거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때가 주식값이 떨어지는 시작점이었다고. 그렇게 하니까 외국인들이 하루에 7조 원어치 팔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폭락이 될 수밖에. 그렇죠. 예. 근데 과거에 전쟁 위기가 있을 때는 미국이 위기 관리를 해준다. 한반도 위기가 있어도 뭐 제네바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어떤 미국이 나서서 북한하고 예. 협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변국이 북한에 대해서 규탄하고 압박을 가하는데 지지해 준다든가 이래서 진정이 됐어. 예. 근데 지금 북한은 그게 다 풀렸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가 지금 아는 것도 없을 뿐더러 예. 그렇게 되니까 옛날에 전쟁 위기로 주식 시장이 한나절 출렁했다 이런 소식은 들어본 적이 있어도 보름간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 그만큼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취약해진 거야. 아하. 그래서 민주당이 예. 정권이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북풍 조장을 못해서 선거를 편하게 치른 거야. 예. 북한 변수 없이.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 위기 관리 정책이 남아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쓸 수단이 없다. 그러면 이게 국지전이라고 말은 편하게 하는데 음. 그게 국지전인지 무슨 수로 하느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거는 옛날에 우리가 좋았을 때 얘기다. 그렇죠.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극도로 조심하되 우리 국가가 어떤 확고하고 견고한 주권의 토대 위에서 높은 자율성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 주변 정세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주도하지 않으면 예. 주도 당한다. 아하. 근데 그때가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지금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그걸 말씀이시죠? 2월에 우리가 한번 가능성을 본 거예요. 예. 외국에서부터 여기가 중동 다음엔 한반도래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지를 못하잖아 그 소문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원식 실장한테 보낸 한기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 그 이전 시대 사람이야. 아. 그러니까 옛날 고리적 사고 방식. 예.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변했습니다. 바뀌었죠. 예. 너무 위험한 세계예요. 예.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국지전이야? 처음엔 국지전 같아 보이겠지. 그렇죠. 그러나 한번 커져봐. 예. 통제를 못해. 통제를.